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 브래드입니다. 오늘은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출판사는 흐름출판, 지은이는 김범석. 생의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지은이 김범석 님은 서울대학교 암병원 종양내과 전문의, 항암치료를 통해 암 환자의 남은 삶이 의미있게 연정되도록 암 환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친 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쳤다. 현재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상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임상암학회, 유럽 종양내과학회, 대한 항암요법연구회 등 여러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3회 보령의사 수필 문학상 대상을 받았으며 에세이 문학을 통해 수필가로도 등단한 바 있다. 저서로는 진료실에서 못다한 항암치료 이야기, 천국의 하모니카, 항암치료란 무엇인가, 암, 나는 나, 너는 너, 암 환자의 슬기로운 병원 생활이 있다. 네, 책은 서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삶은 누구에게나 유한하고 무한히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승과 작별하는 대회는 누구에게나 정해진 시간이 있다. 특히 암 환자는 더 그렇다. 나는 종양내과 의사이다. 암으로 인해 기약된 순간이 환자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조금씩 뒤로 미루는 일, 그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 사기암 환자들로 이들은 완치 목적이 아닌 생면 연장 목적의 항암 치료를 받는다. 나는 의사로서 환자가 조금 더 천천히 떠날 수 있도록 항암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신약 임상 시험도 한다.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마지막 순간을 뒤로 미루기 위해 발버둥 친다. 의사 면허를 딴 지 딱 18년이 되었다.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종양내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탓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봐왔다. 또한 그만큼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무수히 많은 생의 마지막 언저리를 마주해왔다. 다행히 의학의 발전 속도는 눈부셔서 새로운 항암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덕에 암 환자의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과거에 비해 놀라울 만큼 늘어났다. 의사로서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지연된 죽음과 늘어난 삶의 시간들을 지켜보며 좀처럼 한 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삶의 시간은 더 주어지는데 이 늘어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환자가 의사를 먹여 살리는 셈이고 때로는 환자가 의사를 치료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만나온 환자들의 선택이, 그들이 꾸려가는 시간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내게는 반면 교사가 되기도 했고 정면 교사가 되기도 했다. 내가 만난 환자들은 삶과 죽음으로 살아있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생의 숙제를 푸는 것 같았다. 그들이야말로 나의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가끔은 환자들의 가르침이 버거울 때도 있었다. 어떤 죽음들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고 어떤 죽음들은 몹시 가슴 아프게 했으며 어떤 삶은 나를 겸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복기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틈날 때마다 기록을 남겨왔다. 거기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었고 적어놓기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순간도 있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과정을 복기하고 글로 남기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고 있거나 잊어버렸던 혹은 찾고 있었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환자들은 때로는 살아서 때로는 죽어서 나를 떠났지만 난 여전히 여기에 남아서 그들이 남긴 흔적들을 되짚으며 그 의미를 되새기곤 했다. 그래서 때때로 죽음이라 쓰고 삶이라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삶을 잊어가는 나에게 누군가는 계속 의미를 물어왔으므로 한동일 선생의 저서 라틴어 수업에 언급되는 라틴어 명구 중에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라는 말이 있다. 오늘은 누군가의 죽음은 내일의
내가 닿는 시간이고, 어떤 죽음들은 분명히 아직 남아있는 이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한다. 뜻하지 않게 자신이 떠나갈 때를 알게 된 사람들과 여전히 떠날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고, 언젠간 찾아올 나의 죽음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일종의 비망록이기도 하다. 내가 만났던 환자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축적하고 기억하고자 남긴 기록이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기억되는 죽음이라는 것. 나아가 누군가의 죽음이 어떤 이에게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다만 혹시라도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거나 어쩌면 내가 다 알지 못한 고인의 삶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늘 걱정되고 두렵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사가 의사의 윤리적 의무와 직업적 책임 속에서 내가 글을 쓰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도 고민이 많았다. 그런 이유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만한 신원과 일부 상황들을 조금씩 바꾸어 적었다. 이름은 가명보다 단순한 알파벳으로 적었고, 대화는 내 기억을 근거로 재구성했다. 환자의 개인정보 문제로 도저히 꺼내볼 수 없는 환자들의 이야기는 내 컴퓨터 속에 잠들어 있다. 누군가의 어제는 우리의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오늘은 또 다른 이의 내일에 영향을 미친다. 삶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이어져 있다.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이 다른 이의 삶에 작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진 빚을 비로소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전하는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아서 당신에게 바친다. 끝으로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고주미 선생님, 거친 원고를 편집해주신 흐름출판 김수진 편집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책이 나올 때까지 응원해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의업을 가르쳐주신 은사님들께도 감사하다. 누구보다도 나와 인연을 맺고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 1월 김범석. 네, 이제 이야기를 마치며 나오는 글들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마치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어떤 행로를 걸어왔든 종착역이 죽음이라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다. 다만 그 종착역에 닿는 모습은 또 각기 다르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고 저마다의 다른 모습으로 종착역에 당도한다. 20년 가까운 시간 나는 종양내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이 삶을 정리해가는 과정을 쭉 지켜봐왔다. 예정된 죽음 앞에서 그들이 드러내는 삶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때때로 가슴이 먹먹해지곤 한다. 내 삶에서도 그들의 모습이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내 삶의 얼굴이 다른 이들로 인해 드러나게 될 때 거울을 보는 기분으로 내 삶과 죽음을 마주한다. 내 환자들의 삶과 나의 삶은, 아니 우리의 삶은 다른 듯 닮았다. 아마도 죽음 역시 그러할 것이다. 삶을 잊고 있을 때 떠나간 환자들이 들려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나를 향해 묻는다. 언젠가 당신도 여기에 다다르게 될 텐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당도하고 싶은가? 나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고 다시 한번 생의 감각이 팽팽해진다. 어쩌면 죽음만큼이나 삶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죽음만 잊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삶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 삶을 느끼지 않고 산다. 잘 들어보라. 삶을 잊은 당신에게 누군가는 계속 말을 걸어오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종착역에 당도한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묻는다. 이젠 남아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대답할 차례다. 네,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마치는 이야기. 마지막 뒷모습. 첫 만남, 첫사랑, 첫눈, 처음 학교 가던 날, 첫 월급. 우리는 대부분 첫 순간을 잘 기억한다. 처음의 순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하고 저마다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마지막은 잘 모른다.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음은 늘 지나서야 깨닫기 때문이다. 아, 그게 끝인 줄 몰랐지? 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일까? 처음이 긴장과 설렘으로 수식된다면 마지막은 씁쓸함과 아쉬움, 후회 같은 단어가 뒤따르곤 한다. 그것은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끝내진 않았을 텐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어쨌든 수많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을 테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처음과 마지막은 탄생과 죽음이다. 그리고 살면서 많은 여러 종류의 처음과 마지막과 달리 이 시작과 끝은 내가 아닌 타인의 기억으로 남는다. 또한 탄생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맞는 것이지만 죽음만큼은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면 준비할 수 있다. 언젠가 분명히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건 사실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점이 몹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을 어쩌다 갑자기 맞는 죽음으로 이렇게 죽을 줄 몰랐지 라며 끝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일이다. 아버지의 폐암이 진행되면서 손을 놓아버린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그날도 심한 두통과 전신 통증이 시달리셨다. 식사도 며칠째 제대로 못하신 상태라 집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 내가 학교에 간 사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급히 병원으로 모셔서 나는 아버지가 입원하신 사실을 몰랐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에는 대충 닫아둔 약병과 아무렇게나 구겨놓은 약봉지, 개담한 옷가지와 미처 치우지 못한 그릇 같은 것들이 어질러져 있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외출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오래 버티시지는 못하리라고는 짐작했지만 그 끝이 그토록 갑작스러울 줄 누구도 알지 못했다. 집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물품들을 장례식이 끝나고 치웠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 아버지가 머무시던 방과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곳곳에 아버지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수많은 약들과 쓰시던 필기구, 오래된 책들, 이미 오래전에 입지 않게 된 옷까지, 쓰지 않게 된 잡동사니들이 가득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겠지만 떠나는 순간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모르셨을 것이다. 알고 계셨다면 아버지는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남겨두시진 않았을 것 같다. 나는 그때 아버지를 추억할 몇 가지만 남겨두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을 모두 정리했다.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는 종양내과 의사이지만 마지막을 예감하고 뒷정리를 하고 나온 환자를 별로 보지 못했다.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조차도 집을 나서면서 이 외출이 집을 나서는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병원에 머무는 것은 잠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개는 그 상태로 갑자기 임종을 맞는다. 아마도 대부분 그 집에도 내 아버지의 남은 물건들처럼 고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을 것이고 그것이 그 고인의 마지막 흔적이 될 것이다. 내가 목격한 마지막 뒷모습은 때로는 정리되지 않은 돈이었고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것들은 대체로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뒤얽혀 고인에 대한 슬픔을 넘어 분노로 질이 멸렬함으로 끝나곤 했다. 고인이 정리하지 못한 관계들이 남아있는 이들을 괴롭히게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결국 지켜보면 무엇이든 간에 정리되지 않고 남은 것들은 되게 아름답게 기억되지 못할 것들이었고 남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그 무엇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고인의 뒷모습으로 남았다. 그래서 그럴까? 나는 종종 그조차도 책상 정리를 하듯이 집을 치우듯이 평소에 정리해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행적들을, 나의 관계들을, 나의 많은 것들을 오늘 집을 나서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지금의 내 흔적이 내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덜 어지르게 되고 더 치우게 된다. 좋은 관계는 잘 가꾸게 되고 그렇지 못한 관계는 조금 더 정리하기가 쉬워진다. 홀가분하게, 덜 혼란스럽게 자주 돌아보고 자주 정리하게 되는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나부터도 잘하지 못한다. 삶에 대한 의지와 집착은 한 끗 차이이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일단 마음부터 편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떠나고 난 뒤 타인의 기억에 남을 내 마지막이 어떻게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생각해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내가 떠난 뒤에만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삶에서 드러난다. 네, 여러분, 전 책을 읽고 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린 보통 하루를 보내면서 참 지겨운 순간들도 있고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때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아, 오늘 너무 팍팍하다. 삶이 힘들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놓아버리는 게 낫겠다. 라는 말들을 무의식적으로나 아니면 의식적으로나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죽음이 바로 다음 날로 다가왔다면, 나에게 삶이 오늘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그리고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까요? 과연 오늘의 삶이 그렇게 팍팍하고 지겨운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참 죽음을 멀리하고 삶도 더더욱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았지? 과연 나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또 올까? 우린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내일이 오는 게 당연한 것일까요?